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실제로 실습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은 우리 2019년 동계 현장 실습인데, 현재 2020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수강 신청하고 수강한 학생들의 실습기관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겨울, 다시 말해서 2020년 1학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했던 여러분들은 총 12군데의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실시하였어요. 그 중에서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 센터, 이렇게 글씨가 작게 보이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어디로, 여기로 하나? 네네네.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 센터 광주 서부지부에서 3명의 학생이 실습을 했습니다. 류가희, 김유미, 박세롬 학생.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줄일게요.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줄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 발표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다른 화면으로 가고, 이 화면을 크게 했더니 그래도 작더라고요. 아무튼 유가희, 김유미, 박세롬 학생의 실습 발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표지는 좋은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표지 바탕화면은 연한색, 글씨는 진한색,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흑백으로 프린트를 할 경우엔 다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실제로 PPT를 여러분들이 종이로 프린트하게 될 어떤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도 어떤 강의를 간다든가 외부 강의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PPT를 프린터해서 그 강의 자료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조금 저는 다르게 하지만, 근데 대부분 10개 기관 중에 8개, 9개 기관, 우리는 10중 8구라고 하는데 10중 8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프린트를 하면 여기가 까맣게 나오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바탕을 훨씬 연하게 하고 글씨는 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 경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물론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목차를 정하고, 첫 번째로 이제 기관 소개네요. 기관 소개, 실습과정, 사례관리, 프로포즈, 실습과정, 실습소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관 소개인데, 기관 소개는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센터 광주 서부지부를 먼저 소개했고, 거기에 따른 주소를 소개하면서 운영법인 센터장 설립 일자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항상 기관 소개를 할 때는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팀이 기관명을 먼저 할 거냐 법인을 할 거냐. 네, 법인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뒤에 보면 이렇게 법인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법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의 내용을 설명하고 법인의 어떤 조직도를 설명하고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서부지부 굿네이버스 광주 서부지부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연역, 그러니까 법인의 연역과 기관의 연역을 소개를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런 법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법인이 몇 년도에 이런 기관을 운영을 했었구나 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센터장은 없어요. 여긴 지부장이거든요. 예, 지부장을 따로 설명하는 건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순서만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굿네이버스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봉사기관, 복지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동복지 사업이라든가 구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에요.
실습 과정을 소개를 하면 1월 2일부터 1월 30일 4주간 한 달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4주차로 진행이 됐었고 1주차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희망 나눔 준비학교 실습 교육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네. 그리고 1주차 내용을 사진으로 소개했고요. 2주차는 나눔학교 준비 그리고 교육 회계라든가 공문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교육했네요. 네, 2주차 사진 활동. 3주차도 희망 나눔학교 준비했고 교육은 미술치료 캠페인 사회개발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네요. 사진상으로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4주차는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네요. 사례관리 홍보교육 미술치료에 최종 평가를 했네요. 원래 이 굿네이버스 좋은마음 서부지부에서는 이 사례관리라는 걸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수업에 우리 현장 실습 수업의 과제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기관에다 도움을 줬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만의 개인 주장일지 모르지만 네.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아동 기관에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기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 중에 한 60%는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 40% 특히 생활시설은 사례관리 안 하고 있는데 생활시설마저도 요즘엔 사례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케이스 한 케이스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천 기법이 되겠어요. 사례관리 과제를 PPT로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네, 다문화 가정을 했고 가계도 생태도를 나눴는데 항상 가계도는 3대를 그릴 것. 네, 지금 2대만 그렸잖아요. 3대를 그릴 것. 그래서 아버지의 3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모 형제, 어머니의 부모 형제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계에 이어져 있는 어떤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가계도가 좀 약하죠. 네. 생태도. 네, 생태도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태 교회나 병원이나 친구 누구죠? 친구도 누군지를 소개해야 돼요. 네, 아동센터 하고 이런 관계를 환경을 가지고 있네요. 네, 종결 및 사후계 네,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절. 네, 프로포절은 비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 지원 사업. 비다문화 가정 아동? 그럼 일반 아동이네. 아,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정 아동. 아, 내가 착각을 했어요.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정 아동의 통합을 위한 문화 지원 사업. 네, 아주 좋은 제목을 정했네요. 네, 좋아요. 이중 언어 교육, 성문화 교육, 일반 다문화 가족 교육과 기능 프로그램 진행. 네, 기한서. 이거 가지고는 이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 네, 뭐 슬라이드 쇼를 현재 슬라이드를 쇼를 했는데도 확대를 해도 여러분 잘 보이나요? 그래서 따로 개인 과제물을 확인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습 소감. 누가 이 박세령 김유미 학생의 사진인데 본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사진이 예쁘게들 나왔네요. 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네,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PPT 자료 봤고요. 그 다음에 실습 과제 공문을 살펴볼게요. 공문. 네, 공문을 미리 봤는데 좋더라고요. 약간 다르긴 해요. 일반적으로 양식과는 기한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네, 그냥 기한서 없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좋아요. 네, 제목 쓰고요. 항상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네, 내용 쓰고 그리고 네,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 그래서 이 아래 이건 설명이고요. 이 아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네. 총 29명의 자원봉사 나눔학급 최종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외부 공문입니다. 여기가 내부 공문이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내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재를 받는 거죠. 예, 박소진이라는 최은서라는 간사가 기한을 한 거예요. 기한. 이런 안을 가지고 기한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결재를 받는 거죠. 네. 결재도 박소진이라고 썼는데 여기가 박소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간사, 기한자가 최은서니까 중간에 박소진이 빠졌죠. 네. 장영민, 정영진은 보이죠. 네. 팀장, 센터장은 보이는데. 여기는 센터장이라고 지부장이라고 해야죠. 여기 지부잖아요. 지부장. 여기도 지부장 이렇게 해야죠. 명칭을 혼동하지 말고요. 같은 명칭으로 쓰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내부 공문. 이건 외부 공문이죠. 외부로 나가는 공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구청장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서구청에 있는 담당과로 가는 거죠. 담당과. 그래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앞으로 경유를 하지만 그것은 서구청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서구청장이라고 썼지만 서구청으로 보내는 것이고 서구청의 여성아동복지과로 보내는 것이고 그 복지과의 담당자가 보는 것입니다. 서구청 주민폭력 예방교육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 신청. 네, 주민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을 모집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하는 거네요. 네. 굿네이버스 서부 좋은 마음 센터장이 서부 좋은 마음 지부장? 센터장이 지부장. 네, 정확하게 명칭을 써주시고요. 네, 지부장이다. 그럼 지부장이 신청을 한다. 이렇게 이런 사업에 이런 기간에 우리는 이런 법인이다. 그래서 부침과 같이 수행기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겠다라는 거죠. 네, 사업이죠. 이게 지금 읽기 전용이라 내가 고치려다 안 고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공문 받고요. 이거 말고요. 예, 이거부터 볼게요. 프로포잘 볼게요. 네, 표지 좋고, 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초기 면접지, 네,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3대를 그렸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했죠? 아까 앞서서. 표가 여기서 지금 잘리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페이지를 다 채울 것. 여기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페이지를 여기까지 채울 것. 이 부분까지. 네,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어세스먼트다. 어세스먼트 사정이죠. 사정 단계를 한번 보면, 네, 사정 로그 틀을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틀이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편집을 하세요. 네, 여기 칸 줄이고 글씨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로 맞추고 새로운 페이지가 여기가 개입 과정 이렇게 써지게. 이 부분은 앞 페이지로 보낸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건복지부 상무모모병원 이런 것보다는 상무모모병원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보건복지부 하지 말고요. 네, 월별교육비 좋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정결평가에 뭘 여러분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이 끝부분이 여기 끝나는 이 표의 이 선과 이 선이 맞아야죠. 그래서 여기를 줄여야죠. 이만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 표가 지금 오른쪽으로 푹 삐져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지켜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에 제출하는 서류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 지켜야 돼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뭘 볼까요? 회계서류 봐야죠. 자, 회계서류 봐볼게요. 자, 회계자료. 품위서란 게 뭐예요? 여러분, 품위서? 이런 물건을 사겠다.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돈을 쓰겠다. 라는 것을 품위를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았나 봐볼까요? 바우처 아동 지원 사업 사례 지원금으로 50만 500원을 사용하겠다. 네. 수수료 및 수용료, 이건 아마 은행 수수료 같아요. 50만원 보내는데 500원이 진다, 그 얘기 같아요. 네. 지출 결의서는 뭐예요? 물건을 지출하겠다, 이런 거죠. 지출하겠다. 그래서 위기 가정아동 지원 사업 사례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네, 지출하겠다, 이런 거죠. 사례 지원금으로 지출하겠다. 자, 지출인데요. 비고가 뭐예요? 통장 사본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기관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출 결의서는 지출 다 하고 나서 지출을 결의해요? 아니면 지출하기 전에 결의를 하고 지출하는 거예요? 네, 후자가 맞죠. 그래서 지출 결의라는 것은 아직 돈이 지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출을 이런 사람들께 다 결의를 하고 결제를 다 맡고, 여기 있는 관장까지, 또 관장이네. 센터장 아니고 지부장, 센터장, 관장, 여기 용어를 통일해야 돼요. 네. 네. 세 분께 다 결제를 맡고 지출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부침내에 통장 사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품위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공문서, 외부에서 돈이 나간다, 그럼 외부로 나간다, 그럼 공문서,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견적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견적서. 견적이란 게 뭐예요? 물건을 사기 전에 견적서를 받잖아요. 물건을 살 때 견적을 해요. 그래서 왜 견적을 해요? 세 군데 가게를 갔는데 똑같은 물건을 A 기관에서는 100만원을 팔고 B 기관에서는 110만원을 팔고 C 기관에서는 90만원을 팔아요. 그래서 견적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데다 지출해야 돼요? 90만원짜리 지출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출결의서에는 통장 사본이 첨부되면 안 되고요. 견적서라든가 물건을 살 수 있는 허락을 맡은 어떤 구조, 양식, 신청서, 그리고 공고문, 뭐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공고문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을 지출할게요 라는 거죠. 이런 비용을 지출할게요 라는 거죠. 만약에 공과금이다, 공과금 영수증이 붙겠죠. 전기료가 5만원 나왔다. 그래서 공과금 영수증, 그리고 여기다가 5만원 기관 전기료 이렇게 쓰겠죠. 수입결의서는 뭐예요? 물건이 수입됐다, 혹은 돈이 수입됐다, 돈이 들어왔다. 돈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달에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다, 이달에 기타 예금이자가 얼마가 들어왔다, 지금 그거거든요. 차변 대변 쓰는 기관은 없어요. 차변과 대변 좀 의미가, 이거는 회계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용어예요. 그래서 차변은 원래 차입이라는 뜻이고, 대변은 대신 내줬다, 이런 뜻인데, 이게 둘 다 4,317원인데 합쳐서 4,317원이다. 이건 약간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입결의서예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간단한 수입결의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팀 거에서 내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입결의서란 건 뭐예요? 원래 1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120만원이 지출돼 버렸어요. 그럼 20만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원 돌려받았다, 그거예요. 네, 활동비가 남았나 보네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은 거죠.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됐고요. 가희 학생 것까지 됐네요.